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토크 헤어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영국 속의 또 다른 나라 웨일즈를 들어보셨나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웨일즈 부흥운동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그걸 다 아시네요. 그건 많이 들었어요. 이야, 예. 1904년도에 웨일즈 부운동이 아, 인도를 거쳐서 네. 아프리카 거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거든요. 와. 성령의 역사. 예. 그걸 다 아시네. 아, 그거는 많이 들어봤죠. 예. 축구를 잘해 웨일즈가. 아, 그렇군요. 예. 사랑하시겠어요. 저희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웨일즈 얘기를 했나. 네, 네. 그곳에서 오신 귀한 분이 계셔서 그러게 제가 너무너무 귀한 분이네요. 이왕 소개해드리는 김에 네, 네, 웨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국에서 이 NHS 소속의 의사이시기도 하세요. 문승현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대에 진학했지만 다시 의사라는 꿈을 품고 결국 그 꿈을 이룬 문승현. 어릴 때부터 해외에 대한 동경이 컸던 그녀는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 살았고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는데 결혼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뒤늦게 의대를 졸업하고 이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된 문승현. 영국 땅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문승현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델이신 줄 알았어요.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잘못 봤나 다시 봤지 않나요? 정말 예. 키도 출중하시고 그런 말 듣죠? 모델 같다고. 아니요. 방송국 처음 오신 거고 네. 네. 환영하고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근사하게. 네. 안녕하세요. 영국 웨일즈에서 온 정신의학과 의사 문승현이라고 합니다. 아우,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어머, 아나운서 권유도 안 받으셔 보셨나요? 예, 이분은 환자가 참 인기 많으시겠다. 환자한테. 남자 환자들한테. 네. 남자. 저희가 소개를 영국 NHS 소속의 의사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영국만 해도 우리나라하고는 의료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어떤가요? 많이 다르고요. 현재 영국은 무상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래요? 네, 어떤 질병이 있어도 네. 나라에서 전부 커버가 되고 이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액 없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료도 보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건 또 아닌가요? 어떤가요? 무상 의료기 때문에 좀 웨이팅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 아니 궁금한 게 정말 모든 진료가 다 무상이에요? 네, 감기서부터 암 수술 전부 다 환자가 지출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영국인에 한해서인 거죠? 외국인은 아닌 거죠? 저는 거기서 외국인인데 네. 캐나다 국적이라서 외국인인데도 똑같이 그래서 오. 생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야, 그렇군요. 이야, 예. 이 방송 보시면 또 이민자가 또 나오겠는데. 정말 좋네요. 무상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역으로 평생 이렇게 뭐 시스템이 아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의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골라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배치된 일반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의를 먼저 보고 지역별로? 예, 가정의학과 의사라고 하는데 가정의학과 의사를 먼저 보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거기서 더 필요할 경우에 뭐 정신과든 이비인후과든 수술과든 전부 다 거기서 진료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리퍼를 하게 돼 있어요. 1차 진료는 동네 네. 의사분 네. 만나고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곳으로 맞아요. 예, 보냄을 네. 받는 거군요, 네, 네, 환자가. 네. 오. 아까 뭐 정신과 예.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랑 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네, 조금 달라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고강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알려져 예. 있잖아요. 근데 서양의 경우는 뭐 마약이라든지 좀 더 이제 의료가 더 필요한 정신과이지만 의료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과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죠. 모든 게 다 정신적인 걸로 마음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다 힘들겠지만 마약이나 이런 경우로 올 경우는 조금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다 다른 점이 있기는 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이런 부분이 오면 신체적으로 검사해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료적인 부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들 보통 보면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전공과를 선택할 때 정말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정신과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제가 의대 실습을 할 때 많은 과들을 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과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지. 처음에 왜냐하면 다들. 제가 또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네.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 요거는 내가 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에 외과에 대한 되게 희망도 있었고 네. 꿈도 있었고 했었는데 정신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저도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왠지 무서울 것 같다. 네. 왠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인생 첫 정신과 환자가 6살짜리 꼬마였거든요. 6살 아이가요? 네, 6살짜리 꼬마였어요. 소아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아이인데 어머. 걔가 이렇게 인형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제 이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병원에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으려고 어머. 했다고 아이고, 그랬다고. 꼬마가. 네, 그래서 제가 이 6살짜리가 죽음에 대해서 과연 알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우리 고모를 죽여서 감옥에 가 있고 우리 엄마는 길에 지금 노숙자로 나가서 길에서 살고 있고 나는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차역에 가서 점프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되게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통해서 네. 그 마음, 네. 사명을 어떻게 보면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를 보는 환자들이 예사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정신과라고 하면은 약간 어떠한 뭐 우울, 예. 어떠한 뭐 자살 이런 식으로 결론적인 결과적인 것만 좀 듣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거를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이 부분에서 마음이 되게 뜨거워져서 그렇게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의사로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너무 참 좋죠. 어. 원래부터 의사가 꿈이셨습니까, 근데?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았고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해외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쪽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외교관?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외교관이나 파일럿이나 파일럿. 나사 이렇게 나사 이렇게, 우주 네, 센터. 우주항공. 이렇게 좀 나가서 이야. 원대하게 꿈을 넓게 펼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되게 동경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나름 어렸지만 뭐 시험 스트레스나 공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네. 딱 책상에 앉아서 그때 당시 세계지도 그거 딱 펴고 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이야. 세계 지도를 봤는데. 세계지도로 보는 우리가 반대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꼭 가봐야지. 나는 이렇게 한국에만 있지 않고 꼭 나가야지라는 어떤 막연한 동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꿈과 포부가 엄청 크셨던 분이신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는데 이민은 어디로 가셨어요? 캐나다로 그 갔어요. 꿈이 시작이 된 거네, 이미 벌써. 네, 근데 이제 꿈과 현실은 조금 달랐죠. 어떻게 다르든가요? 가서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됐었고 네. 전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적응도 이미 필요했었고 중학생이 됐으니까. 네,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이미 좀 사춘기 시절도 그러네요. 네, 시작되었었고요. 예. 그래서 조금 고민도 많고 좀 철이 일찍 든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세상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좀 뭔가 잘 내가 이뤄야 되겠다라는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환경이. 그러면 캐나다에 가서 외교관이나 파일럿이나 이런 꿈에서 다른 꿈으로 변경이 됐나요? 어떤가요? 예. 그때는 일단 한 군데는 밟았잖아요. 세계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는 갔어요. 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원대한 꿈이었는데 가니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또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얼른 가야 되겠다. 좀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꿈을 어떤 거 꾸신 거예요? 진로를 그래서 정하신 거예요, 그때? 진로를 정하진 않았고 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의 선수 과목을 내가 정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넣어보자 해서 이과 과목, 제가 이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이과 과목을 좀 들었고 그러면서 미술도 준비했어요. 미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미술학원 다니면서 또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네. 미술 미대에도 입시를 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을 넣어봤어요. 네. 그러고선 또 여러 군데가 됐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냥 미대 언니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죠. 그래서 일단 미대로 진학을 했는데 가서 좀 하다 보니까 공부에 미련이 또 남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좀 하면 또 다른 길이 또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미대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또 따로 하면서 입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네. 몇 살 때 입시 공부를 다시 하신 20대 거예요? 초중반에 했죠. 네. 보통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가 엄마예요. 우리 딸이 미대를 멋있게 잘 다녔어요. 직장 잘 다녀요. 근데 엄마, 나 다시 입시 대학을 갈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떠셨나요? 맞아요. 뭐 주변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게 네. 이게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했는데 어떠한 뭔가 모를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잘 진학을 해서 다니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죠. 네. 전공을 바꿀 입시 준비를 하시면서 입시를 준비를 하고 이제 네. 들어가서부터 이제 뭐 그 전부터 신앙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했지만 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거는 이제 의대를 진학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미대에서 의대생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게 나이가 언제 때? 20대 후반 정도. 네. 어떻게 의대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의사 이렇게 막연한 꿈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좋은 직업,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 전공이 건축 디자인이었는데 음. 건축 디자인은 항상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과예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또 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애초부터 하나님이 좀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대 준비하시고 의대 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건가요? 네. 예. 참 마음이 공고하더라고요. 막상 하고 나니까. 네. 처음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도 수제고 너무나도 대대로 의사에 어떻게 보면은 할 게 없어서 의사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있지요. 똑똑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전공도 달랐고 그리고 그분들에 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의대 오기까지도 참 힘들었는데 가서도 정말 힘들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공부의 힘듦보다는 어떠한 마음의 그런 지침과 이런 네. 좀 목마름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너무 많이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많이 울었거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했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분들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우연히 알게 된 친구가 네. 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그룹을 알게 되고 네. 같이 신앙생활도 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네. 어떠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네. 도움의 손길 중에 혹시 지금의 남편분도 포함이 되신 건가요? 남편분은 네. 제가 사실 의대 가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아.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남편하고 새벽기도 통해서 네. 좀 친하게 지내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좀 만났을 때? 원래는 같은 교회 청년부 소속이었어요. 그 청년부에 아주 인물들이 많으셨군요. 근데 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잖아요. 의대 가기 전에. 회사를 가는 중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네. 그 교회에 맨날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처 앞에 어떤 낯이 익은 네. 이렇게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부에서 봤던 그 청년이었던 오.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러다가 그 청년분이 혹시 자매님이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걸 알고선 앞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는 안 하시던가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그분은 사실 그 새벽 기도에 1년 전부터 와. 다니고 있었던 어머. 거예요. 아니, 그러다 어떻게 이제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친하게 되고 친하게 교제를 되고. 하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 네. 결혼한 다음에 의대를 의대를 갔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제하면서도 항상 만나서 출근 전에 같이 큐티를 하고 했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고민이랑 이런 걸 알아서 네. 네, 이제 의대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러면 그 남편은 그러면 그때 학생이었어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때 학생이었고 학생이요? 졸업을 하자마자 저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알고 네. 그때 그러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장 취업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고민을 듣고 또 네. 입학 합격 소식을 알고선 친히 가라고 이제 의대는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남부에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예, 살던 그래서- 곳은 캐나다. 네. 남편은 캐나다에 있고. 네, 그래서 기러기 생활을 오. 좀 하게 되었죠. 나 같으면 못 보낼 텐데. 그쵸. 음. 신혼이었으니까. 야, 근데 어. 가라고 그랬어요. 네, 같이 기도해 보고 또 시부모님들께서 네. 또 서포트를 마음적인 서포트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림이 조금 이렇게 엄청나네요. 예. 그래도 뭐 카나다나 미국 또 영국 이게 같은 언어권이라 영어라 좀 도움 됐겠지만 예. 의대 의학 공부는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어도 힘든데. 네. 사실 네. 의학 네. 용어가 라틴어 베이스예요. 아. 그래서 완전 외국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고 저는 또 늦게 시작한 케이스라서 좀 그러니까. 많이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도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 체력이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잠을 한 4-5시간도 못 잤던 것 같고 와. 항상 공부할 때 남들은 1시간 공부할 거 저는 10시간을 공부하면서 언어가 다르니까. 그 공부가 사실 의대 공부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수재 네. 같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 한 번 이렇게 쓱 훑으면 될 것을 저는 네. 좀 노력형이라 그냥 제가 엉덩이로 의사 됐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계속 진짜. 앉아서 정말 머리에 거의 내용을 꾸겨 넣는 정도의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 그냥 불을 끄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동안. 항상 불을 이렇게 미등 같은 걸 켜고 책을 들고선 누워서 제 얼굴에 한 3번 떨어지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잘 때가 됐나 보다 네. 하고 그럴 때 자꾸 어딜 가든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요. 야, 진짜 그 정도로, 노력형으로 엄청나게 하셨군요. 네. 아니,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면 나 그냥 네. 때려치우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기엔 네.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닌가요? 캐나다에 남편을 놔두고 미국으로 왔는데 뭐 하나라도 해놓고 가야지.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은 게
가서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네, 제가 너무 마음이 공고해서 거의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저를 깨우시는 듯한 음성으로 네.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아. 근데 너무나도 그 음성이 정말 따뜻했고 너무 컸고 압도적이었고 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의대라는 하나의 어떠한 그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딱 스타트를 그때 음성으로 마음에 크게 주신 것 같아요. 그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후진 못하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의대를 가시고 미국과 캐나다 떨어져 지내신 거잖아요. 네, 왔다 졸업하실 갔다 했죠. 때까지 계속 그러면 기러기처럼 왔다 갔다. 네, 기러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또 출산도 하고 해서 이야. 그때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희 또 친정 부모님께서 또 봐주시고 안 그러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참. 제가 의사가 되기까지 양가 부모님들의 기도와 서포트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의지 없었죠. 한국인입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이 보고 계셔요. 그 어려움이 순간순간 와도 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가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그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정말 신앙 없이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혼자 실습을 하러 가거나 이랬을 때 그 마음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들어요.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그쵸. 봐주시고 저보다 부모님이 더 잘 봐주시지만 그 한 5개월, 4개월 네. 됐을 때 떨어뜨려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했는데 네.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그때마다 정말 진하게 만나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힘으로 그 네, 힘든 네, 시간들을 다 네, 버티신 네, 거네요. 네. 예. 정말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자취나 오신 건데. 네. 저께서 이제 수련은 그 미국에서 받으셨는데 네. 어떻게 또 영국으로 또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기서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왜냐면 나의 편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제 주변을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계속 길이 이렇게 이렇게 막히거나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되게 신기하게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저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영국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네.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영국 잘 모르는데 아무리 영어권이지만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 네. 했는데 정말 일사천리로 어허. 일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것인가? 그 당시에 남편분이 불안해하시진 않으시던가요? 미국까지는 잘 보냈으나 다시 캐나다로 올 줄 알았는데 영국? 예.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저희가 매일 대화하는 와중에 네. 저희가 사실 결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삼각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와. 남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별한 부분이에요, 진짜.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나보다 예.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와. 오, 야. 근데 정말 저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고 예배가 먼저인 사람이고 와.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충분한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약간 공동체 나눔처럼 집에서 참. 그래서 너무 예쁜 가정이에요. 이미 네. 이런 길을 선택하고 또 알아보고 고민할 때 저처럼 네. 똑같이 함께 고민을 해주고 또 가라는 것보다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는. 이제는 같이 가신대요. 너무 참 고마운 남편이시네. 네, 근데 정말 그 감사하죠. 영국 시험 준비하면서 뭐 전도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아, 네.
영국에 이제 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실기랑 필기 시험이 있어요. 필기 시험은 정말 신기하게 코로나 이제 락다운이라고 네. 하죠. 그때 코로나 락다운이 3월 중순이었는데 락다운 하루 전에 제가 감사하게 필기 시험을 오. 마지막 그 배정으로 보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보고 코로나 락다운인 네. 그 시기에 실기 연습을 해서 잠깐 열렸을 때 네. 영국이 그때 되게 심했기 때문에 네. 영국에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날아가서 코로나 와중에도. 네, 코로나 예. 와중에 갔죠. 어. 가가지고 이제 실기 준비를 좀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3주 정도 체류를 하게 되었어요. 리버풀에 있었는데 오. 리버풀 저희 숙소 앞에 제가 이제 연습을 맨날 실기 연습을 하러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어떠한 이렇게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노숙자를 봐왔지만 네. 또 북미에는 노숙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어. 근데 그 노숙자는 제 눈에 이렇게 확 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어. 제 눈에 굉장히 시선이 띄었어요. 이유 없이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에요. 말을 건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근데 이렇게 자석처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고 이름은 뭐고 이래이래해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너무 술술술술 잘하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분이었어요. 아니 안 무서웠어요? 네, 이상하게 겁도 안 났고요. 어. 되게 뭔가 그런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네, 그냥 그리고 가는.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저한테 어. 되게 따뜻한 마음이 그때 네. 딱 주어진 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나는 사실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어. 받았다고. 그래서 사람도 이제 무섭고 관계도 무섭고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서양에서 노숙자분들은 마약을 많이 하셔서 네. 그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눈빛이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제가 그 버스 정류장 지나갈 때마다 성경 구절을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왜냐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네, 진짜 사랑. 아유. 진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적고 뒷장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조그만 손편지처럼 써서 어머. 매일매일 갖다 드렸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야.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날 다시 가서 여전히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야 된다고 네. 당신을 다음번에 영국 왔을 때 길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을 어머. 드렸어요. 꼭 읽으라고. 네. 그랬는데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웠다고 네. 교회도 나가고 이것도 읽어보겠다고 참 아름다운 전도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돌아와서부터 되게 신기하게 그때부터 어떠한 영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네. 영국 땅에 대한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닌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험에 합격했는데 또 영국에 못 갈 뻔하셨대요. 이분들이 무슨 일인 무슨 얘기예요, 건가요? 이건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건 아니고 어.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정말 깊이 터치를 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는데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영국
알아보고 네. 이제 직장까지 병원까지 다 구해진 상태였어요. 네. 근데 서류상의 오류가 갑자기 난 거예요. 어머. 서류상의 오류가 나서 갑자기 이 영국행이 아예 엎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몇 년을 정말 고생을 네. 하고 정말 눈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남편도 이번에는 다 준비한 거야. 네, 전부 다 어. 준비하고 남편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아이고. 저희 아이도 학교 그만두고 오, 일이 이제 커졌는데. 네, 그래서 예. 일이 너무나도 이제 크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통보처럼 와서 네. 이 서류를 다시 재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또 남편을 통해서 네.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진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그 한 달 동안, 그 네.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한 달 동안 좀 일깨워 주시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정말 한 달 동안 그 말씀만 묵상한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의.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제 영국 땅이 내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어떠한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영국으로 발을 떼기 직전에 끝에서 한번 시험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러는지 정말 아들을 재단에 네. 올려놓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는지 정말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벼랑 끝에 쓰는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안 해도 됩니다라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맨날 예. 말로는 그 말을 했지만 진짜 제 속에 있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제 정말 입술로 튀어나왔을 때 이게 다시 상황 역전이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네. 예, 다 엎어질 그 위기에서. 다시 전화로 딱 굉장히 신기한 게 그렇게 제가 마음에 고백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네, 그래서 예.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이게 의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쾅쾅쾅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냥 해주시고. 들을 때도 막 드라마틱하게 들리는데 네. 웨일즈에 갈 때도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갔겠네 이제. 네, 그렇죠. 처음에는 런던으로 갔어요. 정말 제 생각으로는 그곳이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런던에 갔고 너무 좋은 기회와 너무 좋은 지역에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쵸. 세계 지도를 봐도 영국하면 런던부터 보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상상하는 런던 그 그대로의 런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되게 드라마틱해지는데 첫 출근 날 예. 웨일즈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곳으로 와달라고?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돼. 보자마자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첫 출근했는데. 네. 예. 근데 신기하게 또 이제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네. 또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남편분을 통해서 주시고 남편분은 목회자가 아니시죠? 아마 그 가문에 아마 신앙이 있는 가문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남편은 정말 대대로 대대로. 할아버지 평양서부터 이제 역시. 믿음의 집안이고 네. 솔직히 그거가 제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약간 신앙의 유산이 있는 집안이라서 결혼한 것도 있는데 네, 그게 정말 컸어요. 그래서 웨일즈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남편이 런던의 건축 대학교가 이제
입학 허가가 나온 상태고 거기에 등록금의 일부를 지불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야. 저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남편이 괜찮다고 자기 부분을 희생을 이야. 하고 진짜 큰 가자고. 그릇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네, 그 남편이 그 아내네. 그래서 남편은 그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웨일즈로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먼저 영국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자리를 잡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먼저 런던에 있다가 웨일즈로 혼자 네. 가게 되었어요. 저는 웨일즈 가면서 웨일즈 부흥밖에 몰랐어요. 그냥 저처럼. 네, 그냥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그죠.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말 미지의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영어가 통하고 같은 영국 안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네. 런던이나 맨체스터 이렇게 큰 도시만 알지 웨일즈는 정말 좀 미지의 곳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방 하나만 들고 웨일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 또 가는 여정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런던에서 들어간 병원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집 계약한 것도 다 파기해야 되고 이야. 근데 그게 또 일사천리로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하나님이 어여 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그럼 안 갈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거 정말 인도하신 참 길이구나. 진짜.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모든 사람의 그런 건 아니고 저에게는 런던이 하란과 같은 땅이었고 네. 약속하신 곳은 와. 웨일즈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몇 년째 계신 거예요, 그게? 웨일즈에 2년째. 1년째 이제. 네. 그 웨일즈로 이제 결정이 되신 거잖아요. 남편도 가는 게 맞다고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럼 남편분도 런던에서 다 직장이랑 알아보셨는데 다시 이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예, 금방 하나님이 또 남편분을 위한 거를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남편이 이제 학교를 런던에 있는 걸 포기하고 이제 웨일즈로 갔었는데 네. 그 이제 인증이 되는 이제 음. 건축 설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교가 네.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말 마침 음. 네 마침 거기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웨일즈에.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심지어 집 앞에요? 네 걸어서 20분 거리에 와. 웨일즈 대학교에 지금 예, 저희의 생각은 하나님이 항상 뛰어넘긴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은 네.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네, 정말 그래요. 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미술을 전공했지만 의사를 하고 계시고 의사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또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또 전공을 다시 또 살리셔서 예전 전공 살리셔서 미술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의대 때까지 20대 때 한 10번 정도 그룹전, 뭐 개인전 이런 식으로 네.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은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정말 전공은 디자인이지만 네. 미술을 사이드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품관이 이제 네. 의사가 되고 되기 전과 후로 나뉘고 특히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난 비포 앤 애프터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 예쁘고 화려한 네. 거. 그래서 그게 그림에도 좀 많이 나타나고 제 그림은 항상 화려하고 되게 컬러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요즘에는 정말 힘이 빠졌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구로 네.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정신과 환자를 보면 제가 그들에게 찍힌 낙인이 너무 심하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네. 들면 저희가 뭐 감기가 걸렸어 아니면 저희 뭐 가족이 암에 걸렸어라고 하면은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조현병이야. 아니면 우리 누구가 뭐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라고 하면은 딱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편견과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 그림을 통해서 좀 낮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궁금하시죠?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오,
그 질감이랑 이런 게 굉장히 좀 특별한 거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는 예. 전혀 모르겠네요. 저게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음. 이렇게 쪽노트라고 하죠. 이렇게 빨리빨리 네. 적거나 네. 그런 것들을 모은 거예요. 물론 어. 이름이나 개인 신상 같은 건 다 지우었고 네. 그분들이 한 이야기들을 어. 저렇게 넣은 것인데요. 쪽노트들이 모여서 저 그림이 된 거예요. 네, 저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아. 근데 되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개인적인 거는 저의 시간과 저의 모든 그런 뭐 환자를 보는 그런 제 순간순간을 담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환자의 입장이 더 큰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버려져요. 아. 정신과 환자분들이 말을 하거나 조현병 환자분들이 말을 하거나 뭐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 아니면 뭐 환청이 들린다 아니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많이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탄생할 수 있고 그거를 선입견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네.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치료를 잘 받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고 존귀한 네. 존재라는 거를 제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환자분들도 네.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추상화가 완성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아직은 모르세요. 아니 그거를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마음을 나눠도 너무 좋겠다 싶은 네, 생각도 들어요, 진짜. 꿈이에요. 진료실에다 걸어놓으셔도 되겠네요. 네, 그러려고요. 자, 오늘 나는 아주 젊으신 분이잖아요. 네. 문승연 의사 선생님이신데 존경심이 막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의사지만 네. 신앙심이 너무 귀하고 예쁘고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인도에 가실까 참 기대가 되는데 나는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네. 뭐 그런 혹시 뭐 바람 같은 게 네, 있습니까?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때 영국에 못 올 뻔한 그 계기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거는 정말 예수님의 정말 모든 것이 네.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귀와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소외되고 낮은 곳으로 점점점 더 시선이 가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오늘 방송하시러 온 가족이 출동하셨잖아요. 네. 예, 가족분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죠.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네. 이쁜 가정의 모습이 이런 가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방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좀 많이 떨렸는데 네. 너무 편하게 맞이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어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뻔했죠.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한 소녀에게 꿈을 줬잖아요. 네.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거네. 진짜. 카나다로, 네. 미국으로, 영국으로 아. 이제 다니시면서 참 마음을 치료하고 참 그런 멋진 의사로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힘찬 박수 한번 네. 또 보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의사분은 얼마나 멋질까 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